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컬러 이미지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컬러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컬러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하려면은 RGB 이렇게 해서 3D가 입체란 말이 아니고 그 RGB, 그래서 세 개의 차원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RGB가 있는 RGB 그 컬러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그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가 발표한 그 Unknowable 3D Color Histogram Equalization Method with Uniform 1D Grayscale Histogram, 이런 논문의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IEEE Transactional Image Processing 2011년도의 논문이고, 한지는 우리 학교 그 05학번이고,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CMOS 이미지 센서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세정 박사는 지금 연세대학교 그 원주 캠퍼스에서 의공학 교수로 일하고 있고, 저는 이화여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 어떤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 밝기 영상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하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이걸 이제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3D 컬러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에 대한 그 과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트라니아스 메소드 92년도에 나왔는데, 이 방법이 거의 유일하게 그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그 약점이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한 것이 그 우리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그 리뷰를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CDF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을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뒤에서 볼 텐데, 그래서 이제 그 Isoluminance Plane Boundary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험 결과, 그 다음에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이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이죠. 흑백 영상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 디지털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 할 때 그 기초적으로 많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이 지금 이쪽 영상은 이제 컨트라스트가 좀 나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제일 어두운 화소값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인풋 화소값이 왼쪽이 0이죠. 그죠? 블랙이고, 오른쪽이 이제 그 맨 끝이 화이트인데, 대부분 이제 0에서 255까지죠. 그죠? 화소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어두운 화소가 이 정도고, 제일 밝은 화소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그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하면은 그 인풋 영상의 그 CDF를 구하죠. 그죠? CDF를 구하면은 이제 요게 이제 그 각 밝기에 대한 화소의 개수인데, 얘를 쭉 더해 나가면 이제 그 CDF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확률이 여기가 0이고, 그다음에 확률이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인풋 밝기에 해당하는 인풋 밝기에 CDF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n으로 줍니다. 이제 스케일이 이제 0에서 1이냐, 뭐 0에서 255까지냐, 그건 뭐 스케일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스케일링 해주면은 요거는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밝기가 0으로 매핑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하면은 그 모든 화소의 밝기를 0에서 255까지 골고루 다 쓰는 게 목표죠, 그죠? 그래서 그 CDF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어두운 화소부터 0부터 255까지 다 이제 골고루 쓰게 되니까 컨트라스트가 좋아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은 영상에 따라서 어댑티브하죠, 그죠? 그 영상마다 히스토그램을 구하고 그 모든 영상, 어떤 이게 뭐 밝은
영상일 수도 있고 어두운 영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영상이 들어오더라도 그 영상의 그 데이터에 그 어댑티브하게 그 아웃풋 영상을 이렇게 그 CDF가 이렇게 그 직선으로 그죠? 0에서 제일 밝은 것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CDF가 이루어지니까 PDF는 그 CDF를 그 미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PDF가 이렇게 그 가로축이 되죠, 그죠? 그래서 모든 화소를 골고루 똑같이 쓰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간단한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프로세싱이고, 이거는 조그만 뭐 똑딱이 카메라, 뭐 휴대폰 이런 데도 그 기본적으로 이런 성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복습인데 그 그레이스케일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그래서 흑백 영상에서 그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 화소의 밝기를 다 그 골고루 다 쓰도록 그죠? 그래서 화소의 그 매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화소의 그 밝기 히스토그램이 이게 유니폼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라스트를 좋게 하죠, 그죠? 제일 어두운 밝기부터 제일 그 밝은 밝기까지 0에서 255까지 골고루 다 쓰니까 컨트라스트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 PDF가 유니폼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P 아웃이 1 over L, 그죠? L이 그 인텐시티 레벨의 개수죠. 보통 그 8비트가 되면은 L이 256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밝기가 유니폼하니까 그 아웃풋 그 밝기에 NO의 그 CDF는 그 확률을 계속 더한 거죠, 그죠? 컨티뉴어스 도메인에서는 적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트 도메인이니까 시그마 더한 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P 아웃이 그 1 over L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0부터 시작하니까 N0 플러스 1 over 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N0에 대해서 보면은 얘가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ni를 no로 매핑하게 되면은 그 ni까지의 모든 밝기를 다 더한 것은 그 no까지의 밝기를 다 더한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ni를 no까지 매핑하게 되면은 ni보다 어두운 것들은 그 아웃풋에서도 그 no보다 어둡게 매핑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NO의 아웃풋 CDF는 위에서 본 것처럼 그 아웃풋 밝기 NO 플러스 1 over 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풋에 대해서 NI, 그 모든 인풋에 대해서 인풋 CDF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각 그 인풋 밝기에 따라서 NI에 따라서 우리가 그 NO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NO를 구하려면은 요거를 NO에 대해서 풀면은 L을 1로 옮기고 거죠. 여기다 L 배하고 그다음에 1을 이제 1로 넘겨서 빼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NO가 인터저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확률이 인터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리얼을 인터저로 바꾸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NI가 그 오리지널 인풋 이미지의 밝기였고, 그죠? NO가 그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밝기가 됩니다. 그럼 칼라 이미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칼라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문제는 그 칼라 도메인에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개의 그 흑백 그 히스토그램을 구해보면은 이게 유니폼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칼라 이미지가 있는데 그 칼라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그 알고리즘으로 얘를 이제 이퀄라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얘를 이제 그 칼라 영상을 흑백 영상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얘가 히스토그램이 그 유니폼하지가 않아요. 난 유니폼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라 이미지를 어, 그 그레이스케일로 컨버전해서 원디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여기가 유니폼하죠, 그죠? 그런데 그
특히 이제 메노티 방법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컬러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얘를 그 그레이스케일로 바꿔보면은 얘가 이거 유니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그 밝기에 대해서 그죠? 얘가 이제 유니폼해야죠, 그죠? 이게 이제 아이디얼인데 실제로 그 다른 방법을 하면 이게 난 이렇게 유니폼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런 걸 한번 따져보고 이걸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네, 그런 것을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인을 밝혀내고 해결책이 그 3D 컬러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3D RGB 도메인에서 CDF를 그 다르게 정의하면은 이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게 논문의 키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트라이아스 방법에서 성능이 화면이 밝아지는 영상이 밝아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또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RGB 컬러 스페이스에서 이제 3D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3D 컬러 스페이스에서 CDF를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하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어떤 합성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방법, 특히 이제 트라니아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트라니아스가 이제 92년도에 쓴 논문은 그 CDF를 이렇게 육면체 모양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I, GI, BI 이제 컬러 스페이스에서 이게 3D 컬러 스페이스죠, 그죠? 얘의 인풋 CDF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그 R이 RI보다 작고, 그죠? 그 다음에 G가 GI보다 작고, 그 다음에 B가 BI보다 작은 이런 것들을 다 서메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상에 밝기가 있으면은 영상마다 각 위치 I에 대해서 RGB 값이 있겠죠, 그죠? 영상마다 어두운 영상 000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죠? 요건 이제 255, 255, 255 이렇게 그죠? 여기 이제 화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R 값, 그다음에 G 값, B 값에 대해서 모든 화소의 RGB에 따라서 이렇게 RGB 스페이스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RGB 값이 있으면은 그 RGB에 대한 CDF는 요 상자 안에 들어있는 화소의 개수를 다 더한 거죠, 그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어른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다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할 때 그 아웃풋 CDF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RO, GO, BO의 아웃풋 CDF는 어떤 RGB의 PDF를 0부터 RO까지, 0부터 GO까지, B가 0부터 BO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RO, GO, BO가 요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 상자 안에 있는 모든 확률들을 다 더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됐을 때 모든 값들, 그죠? 모든 값들이죠, 그죠? 그래서 레드가 0부터 255까지, 그죠? 그 다음에 그린이 0부터 255까지, 그 다음에 블루가 0에서 255까지. 그래서 256개의 경우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256의 3승, L의 3승기의 경우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똑같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P out RGB가 모든 RGB에 대해서 다 유니폼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웃풋 PDF가 유니폼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니폼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더하면은 요게 이제 그 제로부터 r0까지 더하니까 경우의 수가 그 1 플러스 r0죠, 그죠? 그 다음에 제로부터 g0까지 g0까지니까 g0 플러스 1, b0 플러스 1. 그래서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확률을 다 더하면은 이렇게 1 3승분의 r0 플러스 1, g0 플러스 1, b0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흑백과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C 아웃을 구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유니폼 할 때 이렇게 구한 거죠, 그죠? 흑백인 경우에는 이게 그 어떤 직선이 됐죠, 그죠? 밝기에 따라서 직선이 됐는데 이게 기울기가 1인, 혹은 뭐 기울기가 어, 그 L-1인 이제 그런 그 직선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3차원이라 이렇게 이제 곱한 꼴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풋 CDF랑 같아야죠, 그죠? 그런데 이 매핑을 할 때 그 RI, GI, BI를 이제 RO, GO, BO로 매핑을 하는데 그 매핑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 RO-RI, GO-GI, BO-BI 그래서 이게 그 111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3차원인데 이게 그 어떤 RI, GI, BI가 있는 거죠, 그죠? 얘가 그 RO 그 다음에 GO, BO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얘가 그 111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게 그 멋대로 가면은 색깔이 변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 그래서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쉬프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RGB를 그 RI, GI, BI를 RO, GO, BO로 우리가 매핑을 하는데 그 모두 다 똑같이 변하게 그죠? 모두 다 그 변화량이 똑같게 해서 색상이 변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슈 프리조빙 매핑이라고 하죠. 색깔이 변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떤 그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그 밝은 화소가 많아져요. 영상이 전체적으로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보니까 트라이아니아스 방법으로 하면은 화면이 밝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놓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 원인을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컬러 컴포넌트 간의 코릴레이션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영상을 보면은 그 RGB가 그 분포가 그 RGB의 분포가 서로 코릴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RGB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떤 영상이든지 그 자연 영상의 경우에 보면은 이게 그 어두운 화소는 RGB 값이 다 같고 그 다음에 밝아질 때는 RGB 값이 다 밝아진다. 그래서 화소의 분포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몰려 있어요. RGB 상에서. 그러니까 그 000에서 그 다음에 그 25, 25, 25 그죠? 이런 이제 그 이걸 두 개를 잇는 이 선에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릴레이션이 큰 거죠, 그죠? 코릴레이션이 거의 그 RGB 코릴레이션이 거의 1이라서 이렇게 그 000에서 25, 25, 25로 가는 그 직선상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왔다 갔다 떨어져 있긴 하지만 분포가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이제 그 간단한 경우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RGB 값이 다 똑같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RGB 값이 다 똑같다. 그러면 이제 완전 직선이 되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그 심플리파이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C 아웃이 요 C 아웃이 그 RGB가 전부 다 N으로 바꾼 거죠. 그죠? 그래서 N 플러스 1
그 3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아홉째 밝기가 그 CDF가 n 플러스 1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 CDF가 이렇게 그, n 플러스 1의 3승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밝히고 그 n 플러스 1의 3승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PDF는 어떻게 될까요? 그 PDF는 요 CDF를 요 밝기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그죠? 그래서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어두운 화소의 그 분포는 아주 작고 그 다음에 그 밝은 화소 그죠? 이쪽 밝은 화소의 분포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영상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그 CDF가 그 n 플러스 1의 3승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코릴레이션이 크면은 이렇게 그 밝은 화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어두운 화소 0부터 255까지 밝기가 유니폼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 영상이 밝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그 트라이니아스 방법으로 우리가 이퀄라이제이션 하면은 그 브라이픽스 브라이 레벨 그 밝은 화소의 개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둡고 밝고 그죠? 이런 영상 일부러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 트라이니아스 방법으로 그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얘가 사실은 그 트라이니아스 방법으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얘를 그 흑백 영상으로 바꿔서 이제 CDF를 본 거죠. 그죠? 흑백 영상으로 바꿔서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n의 제곱에 비례한 이런 꼴이 되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어떤 유니폼한 건데, 이런 유니폼한 건데, 그 유니폼한 게 나오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뭐 레벨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유니폼한 겁니다. 그죠? 유니폼한 게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뭐 그 인풋 CDF이기 때문에 이건 뭐 영상마다 다른 거고죠. 어떤 영상이 들어오더라도 그 아웃풋의 밝기는 어두운 것부터 밝은 것까지 골고루 써야지 그래야지 컨트라스트가 좋은데 여기서는 트라이니아스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데 그 인풋 이미지를 레드 컴포넌트는 60도로 똑같이 고정시켜 놓고 그린하고 블루만 이렇게 동시에 변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 얘의 그 인풋 CDF랑 그 다음에 아웃풋 CDF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유니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매너티 방법은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논문 심사하면서 그 매너티 방법도 비교를 해라. 그래서 매너티 방법이 뭔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 인풋 CDF하고 아웃풋 CDF를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 어떤 그 R에 대한 그 마지널 CDF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R 그 CDF를 이제 그 세 번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레드 채널에 대한 CDF, 그린 채널에 대한 CDF, 그 다음에 그 블루 채널에 대한 CDF 얘를 이제 따로따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 어떤 그 레드 채널에 대한 CDF는 이렇게 이제 레드에서다 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린하고 블루는 다 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레드 값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블루에 대해서 보면은 블루에 대해서 보면은 그, 그 블루 모든 레드하고 그린 값을 정해지는 그 블루까지 이렇게 해서 그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널 CDF죠, 그죠? 그래서 그 레드에 대한 CDF는 얘는 이제 그 그린하고 블루는 무조건 다 더하는 거죠. 그죠? 무조건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그 정해진 레드 값까지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정해진 레드 값이 이렇게 되면은 정해진 레드 값이 이렇게 되면은 그 그린하고 블루는 이제 0에서 2호까지 다 더하는 거죠. 그죠? 커다란 사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블루 면적이 이러니까 그 블루 CDF는 이제 이 바닥 0에서 2호까지 그 바닥이 이제 그
레드가 0에서 2호, 그 다음에 그린이 0에서 2호, 바닥은 다 차지하고 얘를 BI까지 다 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아웃풋 영상이 그 밝기가 유니폼하게 돼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따져 보면은 그 RGB가 코릴레이션이 높을 때만 됩니다. 이거는 RGB 그러니까 자연 영상인 경우에는 그 RGB 코릴레이션이 거의 1이기 때문에 자연 영상에 대해서는 잘 듣는데 이게 이제 아주 좋은 식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특수한 경우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RGB의 코릴레이션이 거의 1일 때만 잘 듣는 겁니다. 매너티 방법은 그 RGB 코릴레이션이 거의 1일 때 그 아웃풋 PDF가 그 1분의 1 그래서 이제 유니폼해지죠, 그죠? 그런데 코릴레이션 1이 아니면은 이게 잘 듣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인풋 이미지인데 이 매너티 방법으로 하면은 그 아웃풋의 그 밝기 CDF가 거의 이제 직선에 가깝죠, 그죠? 거의 직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영상은 우리가 생각해낸 영상인데 그 매너티 방법이 망가지는 잘 듣지 않는 이그젠플이 뭘까 하다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R을 픽스 시켰기 때문에 R을 60도로 픽스 시켜 놓고 그 다음에 G하고 B만 0에서 127까지 같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영상에 대해서는 매너티 방법이 그 아웃풋 CDF가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이 매너티 방법도 실험해라 그래가지고 그 매너티 방법이 안 듣는 이제 그런 영상을 이렇게 이제 찾아낸 거죠. 그 다음에 이거와 관계에 있는 이제 재밌는 논문 하나가 그 나익 방법입니다. 나익 방법은 제일 먼저 그 영상을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의 밝기를 아주 정확히 디파이는 방법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RGB의 평균을 밝기라고 이렇게 매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웃풋의 밝기를 이제 그 RGB 더한 거 RO 플러스 GO 플러스 BO 이런 이제 그 평균 낸 거 이거를 이제 그 아웃풋 밝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흑백 영상의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먼저 할 수 있죠, 그죠? 인풋 영상의 밝기를 구하는 거죠. 인풋 영상을 RGB 영상을 흑백 영상으로 바꾸고, 그죠? 그 흑백 영상을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에서 그 NO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밝기를 NO로 했는데 그 RGB는 어떻게 만들까 하면은 그 input RI, GI, BI에서 똑같이 변하게 그죠? 이게 이제 시프팅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벡터로 생각하면은 어떤 그 RI, GI, BI를 그 111 방향으로 그죠? 그 화이트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채도가 변하는 거죠. 색상 그 슈는 안 변하고 이제 단순화 시켜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색상, 슈하고 세츄레이션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그 RI, GI, BA가 있을 때 얘를 그 알파로 스케일링하고 이제 베타로 이제 시프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 슈 프리저빙, 색상을 바꾸지 않으면서 리니어하게 변환하는 컬러 매핑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제 그 나익 방법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그 RI, GI, BI가 있을 때 얘를 RO, GO, BO로 매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풋 밝기랑 아웃풋 밝기에 따라서 매핑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잘못 매핑하면은 얘가 어두워지면서 음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밝아지면서 크기가 255를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RGB를 우리가 매핑을 하는데 매핑한 결과가 0에서 255 사이에 다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나익이 이거를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는 그 아웃풋 밝기 NO를 이제 인풋 밝기 NI로 이제 바꾼 거예요. 나눈 거예요. 나눠서 그 밝기가 어두워질 때, 알파가 1보다 작으면 밝기가 어두워질 때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RIGI, BI가 있는데, 얘가, 그 어두워질 때는 이렇게, 알파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를 곱하니까, 그 알파가, 1보다 작을 때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알파가 0이 되면 이렇게 000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RIGI, BI를 어두워질 때는 이 빨간 라인에 따라가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거는 이제 빨간 라인에 따라가게 하는 거고, 만약에 알파가 1보다 커지면은, 곱하면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맥시멈 그 밝기를 1로 했는데, 1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구현할 수가 없죠. 그죠?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알파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밝아질 때는 이렇게 이제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 그 1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그 다음 1 마이너스 RI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알파 프라임은 1 마이너스 NO, 1 마이너스 NI 이렇게 썼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RI, GI, BI와 그 다음에 111, 얘두 개 사이를 인터폴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밝아질 때는 이제 이쪽 그 초록색 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 라인에서 얘를 어, 그 알파 프라임 요 알파 프라임인데 1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으로 이걸 이제 그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는 식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 식을 이제 정리하면은 RI, GI, BI 얘를 그 111 방향으로 이쪽이 그 하얀색을 더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3차원을 그냥 2차원으로 그냥 표시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2차원이죠. 그죠? 3차원을 표시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2차원으로 표시한 거고, 이제 그레이 라인은 이제 000에서 111로 가는 거죠. 111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게, 여기 이제 스케일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알파를 곱한 거죠. 그죠? 스케일링 한 거. 알파가 1보다 작으면 이제 요 아래쪽이 있는 거죠. 1보다 크면 커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초록색은 쉬프팅입니다. 그래서 111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익 방법에서 그 밝아질 때 이렇게 전제 RGB 값에서 여기 이제 그 111 방향으로 화이트 방향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화소가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항상 0에서 1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스케일링하면 이제 0에서 255 사이에 있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칼라 매핑을 하고 난 다음에 RO, GO, BO가 전부 다 음수가 되는 일도 없고 그 다음에 1보다 커지는 일도 없게 255보다 커지는 일이 없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그 채도가 낮아지는 게 문제예요. 색상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얘가 그 그레이 라인이 되면 무채색이 되죠. 그죠? 그레이 라인에서 멀어야지 색이 생생한데 그레이 라인을 전부 다가가죠. 그죠? 그래서 채도가 낮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나입 방법으로 하면은 아까 똑같은 영상이고 똑같은 이제 인풋 CDF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 아웃풋 CDF가 그 흑백 영상에 그 CDF가 이게 직선이 되죠. 그죠? 나익 방법으로 하면은 특별히 밝은 끼가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영상을 흑백 영상으로 바꾸어서 그 CDF를 구하면 이런 직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상당히 이상한 영상이죠. 그죠? 이 영상을 나익 방법으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해서 얘를 이제 흑백으로 바꿔서
어두운 화소부터 밝은 화소까지 있는데 흑백으로 바꾸어서 CDF를 구하면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거죠, 그죠? CDF가 이런 직선이니까 PDF는 이렇게 이제 수평선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요 컬러가 아,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요. 컬러 세츄레이션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초록색 같은 게 좀 더 하얀 게 좀 많이 섞인 이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채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방법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아이솔루미넌스 플레인 바운더리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트라이니아스의 그 단점을 우리가 없애려면은 그 CDF를 이렇게 그 삼각뿔 모양으로 이렇게 정의하면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풋의 밝기가 이제 RI, GI, BI면은 그때의 인풋 CDF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은 그 RI 플러스 GI 플러스 BI를 3으로 나눈 게 이제 밝기가 되겠죠. 그죠? 인풋 밝기. 그리고 그 R 플러스 G 플러스 B가 어떤 그 인풋 밝기의 3배보다 작은 그런 그 영역을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R 플러스 G 플러스 B가 3배의 NI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평면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점을 보면은 그 그린하고 블루는 0이고 레드만 3배의 NI 그런 점이고 그다음에 이 점은 그 블루만 3배의 NI고 그다음에 그 그린하고 레드는 다 0이죠. 그죠? 그래서 셋 다 더하면 3배의 NI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플레인이 됩니다. R 플러스 G 플러스 B가 3배 NI보다 작으면은 요런 플레인보다 더 작은 요 안에는 모든 그 RGB 값을 다 RGB의 확률들을 다 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더하면은 그 밝기가 이게 NI죠, 그죠? 밝기가 NI보다 작은 화소를 다 더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그 어떤 칼라 히스토그램하고 그다음에 밝기 히스토그램 이게 이제 그 밝기가 일정한 영역이니까 그 어, 밝기가 일정한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구하게 그렇게 하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 칼라 히스토그램을 어떤 그 밝기에 맞추는 이제 어, 그런 장치로 그런 이제 데피니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플레인이 그 밝기가 전부 다 그 NI인 그런 플레인이죠. 그죠? 그래서 삼각형 위에 모든 점들은 RGB 값을 더하면은 RGB 값이 다 같은 그런 평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컨스탄트 루미너스 플레인이고 그다음에 이름을 이건 이제 그 아이소 루미너스 플레인이라고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익 방법은 그 어떤 그 RGB 값이 있으면은 그 RGB를 꼭 시점으로 하는 이런 이제 그 육면체의 그 부피를 다 더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 플레인으로 밝기가 일정한 요 플레인 그 밝기보다 작은 놈들을 다 더하죠, 그죠? 그래서 CDF를 이렇게 정의하면은 밝기가 NI보다 작은 모든 화소를 다 더하기 때문에 그 흑백 영상에서의 CDF랑 그다음에 칼라 도메인에서 구한 CDF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그 밝기가 그 NI보다 작은 모든 화소를 다 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흑백에서 본 것처럼 어, 그 아웃풋의 CDF가 결국 이제 그 인풋의
CDF와 같아지게, 그죠? 같아지게 이렇게 이제 그 NI하고 NO를 매핑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NO를 구할 때는 여기다 L을 곱하고 그 다음에 2를 빼주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input CDF가 이게 이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리얼이기 때문에 L 곱해서 얘가 리얼이 나오겠죠, 그죠? 인터저가 아니고 그럴 때 NO는 인터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이거를 올림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림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키 아이디어인데 그 트라이아니아스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그 소파에 앉아서 생각하다가 이 아이디어가 탁 났어요. 그래갖고 그때 너무나 상당히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죠. 근데 이 방법을 다시 보면은 그 RGB 인풋 영상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각 화소마다 그 RGB 값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RGB 값으로부터 이제 밝기를 계산하는 거죠, 그죠? 밝기를 계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밝기마다 그 발생 확률을 구하는 거죠. 각 밝기마다 히스토그램 구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냥 뭐 히스토그램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CDF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계속 더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계속 누적해서 더해 나가는 거고. 그럼 이제 인풋에 히스토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그 RIGI, BI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 인풋 밝기를 아웃풋 밝기로 이제 먼저 매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밝기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ROGO, BO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NI를 알고, 그죠? NI를 알고 그다음에 NO를 이제 위에서 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RI, GI, BI는 이건 이제 인풋 화소의 그 칼라 값이죠, 그죠? 그래서 NI 구하고 그다음에 그 NO 구하고 그다음에 이 값으로부터 그 ROGO, BO를 구해야죠, 그죠? 근데 그 개먼 매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일단 이제 나익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인풋 CDF 구하는 것은 인풋 CDF 구하는 것은 그 인텐시티를 우리가 RI 플러스 GI, BI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의 길이가 000부터 그다음에 그 25, 그래서 255, 전부 다 255인 경우까지 있죠, 그죠? 이제 000인 경우에서 시작하니까 이제 플러스 1이 됩니다. 3일 마이너스 2개의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죠? 어, 인텐시티를 요 3으로 나누면 되는데, 3으로 나누면 이제 이게 3분의 1 단위로 변하죠, 그죠? 그래서 그게 귀찮아가지고 3으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그냥 더하는 게 계산하기가 더 편리합니다. 이건 상당한 이제 디테일인데, 그래서 이제 뭐 그 PDF 구하는 거는 이제 밝기가 같은 화소들을 그냥 더하는 거죠. 몇 개 있나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CDF를 구하는 거죠, 그죠? CDF 이제 누적해서 이게 그 0일 때의 개수, 그죠? 그다음에 1일 때의 개수는 0일 때의 개수에다가 1일 때의 개수 더한 거, 그런 식으로 쭉쭉쭉 더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C인 구하고 C인 구하면 이제 그 NO가 나오는 거죠, 그죠? NO가 나오고 앞에 식에서, 그죠? C인에다가 그 L배 곱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올림을 해서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에서 1 빼면 NO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개먼 매핑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나이기 해놓은 방법이 있고, 그죠? 나이기 해놓은 방법은 그 채도가 좀 나빠져요. 그래서 양세형 박사랑 내가 13년대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컬러 세츄레이션을 좀 그 어두울 때와 그다음에 그, 그 밝은 화소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준희 박사하고 같이 연구해서 더 개선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안한 방법으로 하면은 결국 나익 방법이랑 거의 똑같아요. 내용은 나익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 똑같은 인풋 이미지인데 이제 우리 방법으로 하면 이제 CDF 구하는 방법이 3차원에서 그 아이솔루미나스 플레인으로 해서 CDF를 이제 새로 우리가 정의했죠, 그죠? 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칼라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한 거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영상을 흑백으로 바꿔서 흑백 영상에 CDF를 보면 리니어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런 이제 메노티 방법이 안 듣는 그런 이제 이상한 영상을 만들어서 봐도 똑같이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마친 다음에 CDF가 이렇게 이제 직선이 되고 이제 PDF는 이렇게 이제 유니폼하게 그렇게 됩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다시 보면 이제 트라이니아스 메소드는 그 CDF를 이렇게 이런 RGB 값이 R이 RI보다 작고 그죠? 그다음에 V인이 어떤 BI보다 작고 그죠? V가 BI보다 작아. 이런 이제 그 육각형 안에 있는 확률을 다 더했습니다. 메노티는 각각 그 RI보다 작은 모든 마지널 CDF자 그죠? 그래서 이제 BI, GI는 상관 안 하고 RI 값만 R 값만 RI보다 작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더한 거죠. 이런 마지널 CDF 곱해서 정의했고, 네, 우리는 이렇게 여기 이제 밝기가 일정한 플레인이죠, 그죠? 밝기가 일정한 플레인보다 작은 모든 화소를 더한 겁니다. 결국은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CDF를 이렇게 정의하면은 그 밝기가 어떤 NI보다 작은 것은 NI보다 작은 모든 것을 다 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3D CDF를 정하면은 그 밝기의 CDF랑 이게 똑같아집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아이디어는 요거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테스트 영상 이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상한 신테틱 이미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레나 영상, 뭐 페퍼 영상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평균 밝기를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제 트라이니아스 방법은 평균 밝기는 이론적으로 127.5가 되어야죠, 그죠? 그런데 트라이니아스 방법은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하고 나면은 밝아지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 밝은 화소의 분포가 많아지기 때문에 127.5보다 밝아지게 됩니다. 미노티 방법은 상당히 잘 듣는데 127.5에 가까운데 피거 4 이건 이제 메노티 방법이 제일 약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피거 4에 대해서 나쁩니다. 나익 방법이나 아이솔루미너스 플레인 방법 이런 건 이제 거의 127.5에 가깝죠, 그죠? 이건 이제 단순한 어떤 반올림 에러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다음에 RGB를 따로따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하면은 이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죠? 이렇게 특히 이제 피거 4가 이상해지는데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은 거냐? 그걸 비교하는 방법으로 리니어 CDF에서 얼마나 에러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N5가 있을 때 이게 아이디어란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아이디어란 것과의 차이, 그죠? 그 차이의 절대값을 다 더해서 그 평균 낸 거, 255로 나눈 거 그런 것을 해봤습니다. 해보면은 나익이나 아이솔루미너스나 뭐 거의 같아요. 거의 이제 오차가 별로 없죠, 그죠? 오차가 별로 없고 트라이니아스는 오차가 많고 메노티 방법은 자연 영상인 경우에는 오차가 별로 없는데 피거 4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는 오차가 많죠. 이론적으로도 이제 구해보면 이제 트라이니아스 방법은 이론적으로 구해보면은
n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걸 이론적으로 보면 194 정도 나오게 됩니다. 평균 밝기가. 그래서 그 어떤 그 오리지널 영상이 있을 때 얘를 트라이아스 방법으로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영상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밝아지죠, 그죠? 굉장히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DF가 이쪽에 그 기울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어, 다른 것들은 다 괜찮게 되고, 그 다음에 RGB로 하면은 이제 그 색상이 조금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RGB의 B가 변하든지 뭐 차이가 변하든지 그래서 색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레나 영상의 경우 보면은 그 트라니아스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밝아지고 그죠. 메노티나 나이기나 아이솔루미넌스나 비교적 괜찮죠, 그죠. 그다음에 지금 이 경우 보면은 그 RGB가 따로따로 놀아가지고 색상이 많이 이제 그 푸스름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 이유는 이 인풋 영상이 약간 이제 레디시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풋 영상에 밝은 파란색이 별로 없는데 이제 파란색이 더 많이 그 증폭 파란색만 더 많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색조가 푸르스름하게 바뀌었죠. 그다음에 이제 페퍼 영상도 그 거의 비슷한 영향을 결과를 줍니다. 트라이아스 방법은 어두운 영상은 별로 없고 영상이 좀 밝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메노티 나이트 그다음에 아이솔루미넌스 거의 다 비슷하고 그다음에 RGB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풋에 그 블루가 별로 없기 때문에 블루가 확 커져가지고 영상 전체가 그 파란색이 강조가 되는 이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합성 영상에 대해서 그 메노티 방법이 굉장히 색상이 많이 나빠졌죠, 그죠? 나빠졌고 그다음 RGB 따로따로 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그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라이니아스가 92년도에 연구한 논문,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 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논문이 트라이니아스 방법으로 해보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인이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걸 따지다가 그 원인을 찾았고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기본 아이디어를 찾아서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논문도 이제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간단하고 좋은 아이디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개선한 그런 논문들입니다. 이상입니다.